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가 어려웠는데요. 최상위권의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크게 늘 걸로 전망됩니다. 대입 정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신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수능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수능이 이른바 불수능으로 불릴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최상위권의 경우 수시 최저 등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저 등급을 맞춘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최저를 맞추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최저 많이 맞추셔가지고 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능에는 국어와 영어가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8점이나 올랐습니다. 반면 수학은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이 떨어져 변별력이 작아졌습니다. 수학 만점을 받아도 국어 고득점자를 역전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도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쳐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의학학계 1등 최상위권은 국어 고득점 여부, 그리고 상위권은 국어 고득점과 영어 높은 등급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도 자연계 수험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사회탐구 2등급 이내 인원은 전년보다 30% 급증한 반면 과학탐구는 25.3% 급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중간한 성적의 사탐런 수험생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탐과 탐 표준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아 정시에서 사탐런을 했으나 성적이 월등히 높지 않은 경우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자연계열로 지원하기에는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리할 전망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총점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한 전략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세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6학년도 4년제 대학의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흘 동안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며 비수도권의 유학생 유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연구원이 발표한 CEO 브리핑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3% 미만에 그치고 있는데 전공과 지역 산업의 연계 부족과 체류 생활 인프라 한계 등이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유학생 정책을 유치 중심에서 정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거, 교통, 돌봄 등 생활 기반 확충과 전공 연계 경력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의 후보군을 소개하고 주요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안동시장 선거 짚어봅니다. 안동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까지 겹쳐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기창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현직 시장과 다수 도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장 선거의 핵심 구도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입니다. 권기창 현 시장의 재선 도전과 이를 막으려는 다수 도전자의 대결이 이번 선거 판세를 결정할 중심축입니다. 권 시장은 바이오 산업 육성과 원도심 재생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며 시정의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성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정도는 지역마다 엇갈려 남은 기간 얼마나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재선 가도의 관건입니다. 권 시장에 맞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기 다른 경쟁력을 앞세워
경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풍부한 중앙 행정 경험을 살려 국비 확보와 행정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지역 정치 기반이 탄탄한 권광택 김대일 도의원과 김명호 전 도의원은 지역 조직력과 의정 경험을 무기로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권백신 전 코레일 관광개발 대표는 중앙 네트워크와 외부 자본 유치를 강점으로 경선 판세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후보로 꼽힙니다. 경선 룰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반대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조직력과 지역 기반이 강한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김상우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고향에서 거둔 득표율은 31.28%.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실제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이번 안동시장 선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양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선정돼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에 포함된 영양군은 중점 사업으로 영양소방서 등과 함께 폐교된 임합중학교를 농촌생활안전교육센터로 조성하고 농촌형 안전교육과 생활안전교육을 제공해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행안부는 현장 방문 평가 등으로 지난 기금 집행률과 이번 계획의 구체성을 검토해 전국의 89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영양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최고 등급으로 선정했고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는 올 시즌 초반 최하위권까지 떨어지며 부침을 겪었지만 선수단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했고 결국 이번 시즌을 4위로 마감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그 1년을 정리했습니다. 시즌 초반은 쉽지 않았습니다. 순위표 맨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완델손 이동희, 안재준, 김종무 등 주축 선수들이 잇따라 전력에서 이탈하며 박태하 감독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유스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젊은 선수들이 빠르게 메워나갔고 포항은 다시 강해졌습니다. 측면에서 엄청난 기술과 활동량을 보여준 강민준, 포항 수비의 미들맨 한현석, 여기에다 조상혁, 이창우, 황성웅 등 새로운 이름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고비를 넘긴 포항 축구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중원의 사령관 기성용을 극적으로 품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라운드 안에서 좀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팬들에게 좀 그래도 허무한 모습이 아닌 그래도 멋진 모습으로 전국구 스타 기성용의 가세, 여기에 낭만축구 신드롬을 일으킨 박태하 감독의 인기까지 더해지며 포항은 올 시즌 K리그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관중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홈 평균 1만 관중을 넘기며 새로운 흥행 기록도 세웠습니다. 저희들 시작은 좀 어렵게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부침이 없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이 정말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올 초에 목표했던 거 사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으로 잘 이뤄낸 것 같습니다. 올해도 포항 극장에서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포항 스틸러스. 2026 시즌에는 더 높은 자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업농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북에서 최근 10년 동안 농가 인구가 22%나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최근 10년 경북 농업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농가 수는 16만 3천 가구로 2015년보다 11.8% 감소했고 농가 인구는 32만 명으로 9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도 심화돼 70대 이상 비중이 41.9%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31.6%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일 자정부터 현행 2km 4,000원에서 1.7km 4,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할증은 현행 체계인 20%를 유지합니다.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인해 오늘 경북 지역 192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177곳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했으며 15개 학교는 학사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도내 전체 943개 학교 가운데 227개 학교에서 총 744명의 급식 종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지부는 오늘 오전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 대부분을 은행에 예치하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원안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는 행정권 남용이자 지역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며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담긴 방송발전기금을 기존 49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4배 이상 증액했지만 기재부가 이 가운데 150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의 시작과 함께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내일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그래도 모레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대설을 앞두고 추위는 조금 잦아들겠는데요.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주말 야외 활동하신다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 하늘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7도, 포항은 0도로 오늘보다 낮아 춥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은 10도, 안동은 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